시작하겠습니다. 정말 저로서는 참 중요한 책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책을 제가 소개하기는 처음인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그리고 이게 왜 중요하냐 하면은 물론 이게 제가 이걸 썼기 때문에 중요하다기보다는 바로 이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첫날 이 파리 기후변화 협약을 탈퇴를 했어요. 제가 이 책 제목은 탈퇴를 하기 전에 취임 후에 이 제목을 정했는데 취임 첫날 탈퇴를 할 거라는 걸 알았고 또 일기 때 탈퇴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제목을 이렇게 정했고 제가 또 사실은 지난해 7월에 미국에서 트럼프 대통령 이 기후에너지 관련 참모들을 만나가지고 실제로 이런 일들이 어떻게 벌어지고 있느냐를 잘 알기 때문에 이렇게 정했고 취임하는 첫날 이것도 탈퇴했을 뿐만 아니고 2월 5일 날 그동안에 약속했던 이 녹색 기후기금 40억 불을 취소를 했어요. 이 40억 불 같으면 우리나라 돈으로 거의 한 5조 8천억 정도 돼요. 엄청난 돈을 취소를 했고 말. 그래서 제가 오늘 드릴 강의는 크게 한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뭐냐? 바로 이 책을 나오게 된 거는 굉장히 특이한 저술 배경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저술 배경을 말씀드리고 두 번째는 이제 책의 중요한 내용들 그리고 세 번째가 앞으로 지금 미국에서 어떤 정책이 일어날 거냐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아마 우리나라의 기업들, 정부 여기서도 이것을 아마 꼭 좀 알아야 될 내용인데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간략하게 여기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저술은 상당히 특이합니다. 제가 이때까지 책을 많이 썼지만은 저자가 전혀 의도하지 않는 이런 책을 썼어요. 그래서 내가 그런 이야기 합니다. 이 과학자가 신내림을 받아가지고 그래서 이런 책을 썼다. 두 번째가 이게 굉장히 특이하게 말입니다. 제 일생에 가장 쉽게 쓴 그런 책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책을 한 30여 편을 물론 같이 한 거 빼고 특히 지난 코로나도 있고 해가지고 지난 한 10년 동안 보니까 14편을 썼더라고요. 그 중에 한 7편은 이제 저술한 거고 한 7편은 이제 번역을 한 건데 물론 그 중에 이제 같이 한 거는 다 빼고 제가 한 거는 이렇게 썼는데 그 중에서 가장 쉽게 전혀 제가 큰 힘 안 들이고 썼는 책이다. 하지만은 이 책이 제가 쓴 책 중에서는 가장 앞으로 중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이 책 하나로 지금까지 잘못되어 있는 여러 가지 기후위기라는 이야기 그것이 끝 아니냐. 그리고 여기에 보면 알겠지만 반박 불가의 과학적 이론과 실측 자료가 들어 있습니다. 또 하나는 뭐냐. 이 책은 제가 이제 쉽게 쓰게 된 이유도 뭔가 하면은 해외 전문가들을 적극 활용을 했고 그 중에는 이 책의 한 챕터가 2022년도에 노벨 물리학상을 받은 존 클라우즈 박사의 강의가 이 책의 한 챕터로 들어 있습니다. 이 저술의 시작은 말이에요. 참 특이하게 작년 1월 1일 그때 말입니다. 작년 1월 초에 이 앨런 머스크가 이것을 트위터로 올렸어요. 이 남북한 한반도의 사진을 찍어가지고 자기가 갖고 있는 X, 지금은 옛날 트위터죠. 거기다 올리면서 이 무슨 정신 나간 짓이냐. 한 나라를 반을 잘라가지고 반쪽은 이 공산주의로, 반쪽은 자본주의를 해두고 봤더니까 70년이 지나나 이래 됐다. 이런 트위터를 앨런 머스크가 올렸어요. 저도 이제 봤죠. 보고 저는 또 뭐 했는가 하면 이걸 했어요. 전혀 이런 거 봐가 재밌다 생각하고 근데 1월 30일 날 말이에요. 제가 이제 칼럼을 하나 썼어요. 에포크 타임에다가 트럼프가 돌아온다. 기후위기 허구론에 대비하라. 그때 왜 이걸 썼는가 하면은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공화당 아이오와주 전당대회하고 뉴햄프셔주 예비선거에서 대승하고 아마 11월 대선까지 파죽지세로 나갈 것이다. 그러면서 제가 그동안에 이걸 공부하게 됐던 이야기 이런 것들을 쭉 써가 칼럼을 하나 썼어요. 지금도 올라가 있어요. 그리고 이걸 가지고 내가 뭐 했는가 하면은 영역을 해가지고 말입니다. 제가 지금 소속되어 있는
그 네덜란드에 본부가 있는 세계 기후 지성인 재단에다가 이걸 영역을 해가 보내고 또 미국의 그 CO2 코알리션이라고 이산화탄소 연맹 거기에 제가 이제 국제 회원으로 있는데 거기다가 또 보냈어요. 보냈더니만은 이거를 이 두 개를 말입니다. 앨런 머스크가 올렸는 이 트위터하고 또 이게 제 이 칼럼 영어로 쓴 걸 누가 봤는가 하면 이 사람이 봤어요. 이탈리아에 있는 이 프랑코 바타글리아 교수가 이걸 받는 거죠. 이걸 두 개를 보고 이 사람이 뭐 하는가 하면 저한테 인터뷰를 요청을 했어요. 이게 특히 이분이 생각한 거는 뭔가 하면은 제가 얘기했던 이 기후 쪽의 이야기도 있지만은 또 하나가 뭔가 하면 앨런 머스크가 했는 이 트위터, 공산주의와 이 자본주의, 특히 여기에 한반도가 이게 샘플이잖아요. 샘플이니까 이걸 관심이 있어가 내한테다가 뭐 인터뷰를 요청을 했어요. 어떻게 보니까 일생에 처음이자 마지막이겠죠. 아마 이탈리아 언론하고 인터뷰를 했어요. 인터뷰를 했는데 라베리타라는 여기에 이탈리아에 그때 이 여자분은 누군가 하면은 푸틴한테 죽었는 푸틴하고 같이 경쟁하다가 죽었는 그 나발로방가 뭐 누가 있어요. 그분 부인이에요. 그때 일면은 이 사람 내는 뒤에 있는데 그때 이탈리아 말로 인터뷰를 했는데 인터뷰 주 내용이 뭔가 하면은 바로 이런 거예요. 기후위기라는 거대한 거짓말은 사회주의 세계화를 가져온다. 이탈리아 말로 번역하면 이거예요. 그래서 이제 북한하고 한국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제가 늘 주장했던 그 자유주의 부환경론 이야기를 하고, 기후에 대한 이야기를 인터뷰를 했다고요. 근데 이 인터뷰를 하면서 이 사람이 내한테 뭔가 하면은 그동안에 내하고 이제 인터뷰하기 전에 그때 인터뷰를 같이 했던 사람들을 샘플을 보내주더라고요. 뭐 유명한 외국의 교수들하고 누가 인터뷰했고 뭐 노벨 수상자하고 인터뷰했고 좀 나오더라고요. 이분이 이걸 모아가지고 책을 만들어요 또. 프랑코 바타글리아라는 사람이 해외 여러 가지 사람들하고 인터뷰를 해가지고 이탈리아 말로 뭔가 하면은 이산화탄소는 악마가 아니다 뭐 이런 제목이에요. 이 책을 만들고 있더라고요. 그러다가 3월에 바로 우리 여기도 걸려있지요. 기후영화 냉정한 진실. 제가 이걸 다 번역을 하라 그래가지고 외국에서 나와가지고 다 번역을 제가 했지요. 그 번역하고 그쪽하고 이제 세계 기후 지성인 재단하고 여러 가지 일을 같이 하면서 저도 이제 생각을 하면서 야, 우리나라도 이거를 외국의 이 주요한 분들하고 인터뷰해가지고 잡지에 내면 어떻겠느냐. 그래가지고 이제 월드뷰라는 잡지에다가 제가 연락을 했어요. 좋다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6월 달이 환경의 날이 있으니까 우리가 인터뷰를 해가지고 제가 이제 그 발행인하고 인터뷰도 하고 그 캐나다에 있는 패트릭 무어라고 있잖아요. 그 그린피스 공동 창립자 이분하고 인터뷰하고 그 다음에 구스 버크하우트라고 네덜란드의 기후지성인 재단 창립자 그분하고도 인터뷰하고 그 다음에 이제 아까 했던 프랑코 바타글리아 이탈리아 사람 그 다음에 미국의 이 분야의 그 태양에 대해 가지고 대가인 분이 있다고요. 윌리 순이라는 이분. 그 다음에 이제 영국의 대처수상 때 과학자문위원을 했던 여기 이제 크리스 몽톤 이분하고 5분하고 인터뷰한 거를 이거를 이제 여기 냈다고요. 그 이때까지만 해도 이걸 책을 만들 생각을 못 한 거죠. 제가 가까이 아는 분들, 관심 있는 분들 책을 주니까 한 분이 말이에요. 야, 이게 정말 내용이 좋은데 이거를 책으로 만들면 어떻겠느냐. 내 가지고 여러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하면 어떻겠느냐. 그래서 이제 책을 만들기 시작한 거죠. 책도 거의 처음에는 여기 나오는 이 2개만 하면은 너무 내용이 작으니까 이걸 좀 보충을 하자. 제가 이제 이 책에 이걸 제안해 준 분이 정말 중요한 일을 제안했구나 해가지고 제가 지금까지 책을 내도 별로 헌사를 안 쓰는데 여기다가 이 책에 헌사까지 이렇게 넣었어요. 근데 책을 만들 때 벌써 반은 준비가 됐었어요. 제가 왜 이 책이 쉬운 축이냐? 벌써 책 쓰기 전에 책이 한 반 준비되어 있어요. 여기 이제 이게 총 7장으로 되어 있는데 7장에 제2장 이것도 제가 이제 월드뷰하고 인터뷰 한 것 중에서 충분하지 못했던 거를 더 보충했고 3장도 이제 인터뷰 한 것 중에 내용이 충분하지 않은 것들은 더 보충했고 그 2장, 3장은 다 돼 있었죠. 또 하나는 뭐냐? 6장 같은 경우는 뭔가 하면은 제가 2023년도에 기후종말론이라는 이걸 책을 영국의 논픽션 작가 데이비드 크랙이라는 이분하고 같이 책을 냈는데 그 책을 쓰고 난 뒤에 이분하고 저하고 한 12편의
칼럼을 에포크 타임에 거의 매달 기고를 했어요. 그분이 아이디어 주고 내가 써가 다시 주고받고 해가지고 냈는 거예요. 그래서 이 2장, 2장, 3장만 가지고 책을 만들기는 작고 하니까 이 6장까지 집어넣어가지고 책을 만들자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때 이제 뭐 기후영화 번역도 하고 이 칼럼 인터뷰하고 이런 것 때문에 제가 이제 그 지난 7월 달에 7월 초에 미국의 컨퍼런스에 초대를 받았어요. 거기가 바로 이제 주로 그 트럼프 대통령 뭐 기후에너지 관련 쪽에 있는 사람들, 여러 가지 보수 단체가 있긴 해죠. 뭐 이민 문제, 뭐 낙태 문제, 뭐 별걸 다 발표를 하다 4일 동안 있었는데, 거기에 참여하면서 노벨 물리학상 수상자가 아주 독특한 이 이론을 가지고 발표를 하더라고요. 그 이분하고 이분 강의를 이제 한 챕터로 4장을 넣은 거예요. 또 하나가 뭐냐, 지난해 8월 달에 말이에요, 놀라운 논문, 대단한 논문 한 편이 나왔어요. 이거를 정리를 해가지고 넣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결국은 뭐냐, 2, 3, 6장까지를 그냥 기존에 되어 있던 거에다가 바로 4장, 5장은 외국에서 발표한 논문들, 그 다음에 거기에 강의, 이걸 정리하고, 그 다음에 이제 1장하고 7장을 제가 추가하고 이제 서문하고 했는데, 7월 달에 돌아오니까 기후영화, 냉정한 진실이 라스베가스에서 다큐멘터리 상에 수상을 했더라고요. 그런 이야기까지 다 집어넣어가지고 제가 이제 이 책을 완성을 했어요. 그리고 책 제목은 바로 이 트럼프 대통령 당선되는 날, 당선되고 나서 이제 이거를 제목을 정한 거지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 책이 나오게 됐어요. 그렇다면은 이 책의 주요 내용은 어떠냐? 제1장이 뭐냐면은 이 검증된 과학의 부패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모르지. 해외에 있는 과학자들은 다 알고 있는, 특히 이 분야에 있는 분들은 그 검증된 이 과학의 부패를 그랬어요. 특히 뭐냐? 지금 세계를 속이고 있는 두 거짓말이 있어요. 근데 이것을 지금 우리나라의 대학에서도 고등학교에서도 중학교에서도 다 가르치고 있어요. 그게 뭐냐? 바로 여기 있는 하키스틱인데 뭔가 하면은 지구의 기후는 말이에요, 지난 10,000년 동안에 인간이 정착 생활하고 난 뒤에 한 10,000년 동안에 계속 변화해 왔어요. 지금보다도 9번이나 더 기온이 상승했다가 내려갔다가 이런 식으로 번져가는데, 왜 그러냐? 이거에 이제 우리나라의 많은 분들이 잘 모르는데, 태양계가 있으면은 태양계를, 지구가 태양을 돌고 화성, 목성 뭐 여러 가지 위성들이 돌고 있는데, 요 태양계 또한 은하계를 돌고 있어요. 근데 이 은하계를 돌면서 은하수, 소위 말해 우리가 별이 많은 지역이 있고 별이 적은 지역이 있는 거죠. 그 별이 많은 지역에 가면은 별들이 사멸할 때 그 우주선이라 해가지고 코스믹 레이가 나오는데, 그 코스믹 레이가 많은 지역에는 구름이 잘 생겨요. 또 그렇지 않는 데는 구름이 안 생기고, 그 구름이 많은 생기는 지역을 지나갈 때 하고 그렇지 않을 때 하고, 또 뭔가 하면 태양도 활동이 활발할 때가 있고 또 활발하지 않을 때가 있는 거죠. 그런 것 때문에 저런 식으로 계속 이제 가는 거죠. 근데 이렇게 도는데 기후 문제를, 마이클 만이라는 이 친구가 뭔가 하면은 지구의 기후는 이렇게 더웠다가 중세 온난기에 따뜻했다가 다시 이 소빙하기로 갔다가 지금 더워지고 있는 이걸 싹둑 잘라가지고 옛날에 더운 적도 없다. 마치 20세기에 인간이 화석연료를 많이 써가지고 더워진 걸로 만드는 거죠. 그렇게 해가지고 나온 게 이게 뭐 하키스틱이에요. 이게 지금 다 검증된 과학의 이 부패라는. 근데 최근에 이 사람이 지난 1월 13일자로 나온 거 보면은 소송당해가지고 50만 불 배상하게 됐다고 해요. 여러 가지 이제 소송 문제에 걸려가지고. 그 자기가 거짓말 한 거를 네가 거짓말 했다 그러니까 안 했다 그러고 미국에서 뭐 이런 식으로 하다가 이 소송도 많이 했어요. 그리고 이게 중세 온난기 이런 것들을 거짓말을 할 수 없는 게 뭔가 하면은 중세 온난기, 지금부터 1000년 전에는 말이에요, 지구의 그 기온이 따뜻해가지고 북위 55도까지 포도 농사를 지었다. 이게 다 기록이 있어요. 기록이 있는데 이걸 다 없앴고, 또 뭔가 이런 거 보면은 로마 시대 때 날씨가 따뜻해가지고요, 로마에서 독일로 넘어갈 때 알프스산이 있잖아요. 지금은 그 알프스산에 그 빙하가, 눈이 만연설이 와 있는 거죠. 근데 그 만연설이 와 있는데 지금 눈이 녹아 보니까 뭐 왔냐?
2000년 전에 거기에 사람이 다녔던 길이 나오는 거지. 그 말은 뭐냐? 벌써 2000년 전 로마 시대 때는 따뜻해가지고 알프스 산에 지금은 눈이 있는데도 그쪽은 그 당시에는 뭔가 하면은 저거 했다는 거죠. 길이 있었다는 거죠. 과거에 따뜻했다는 기록이 다 나오게 되어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것을 지금 현재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죠. 또 하나 이게 소빙하기 때는 말이에요. 우리나라도 다 기록이 있어요. 1600년대에 우리나라의 조선왕조실록에서 모든 일기를 다 기록해가지고 여름에 눈이 왔다, 여름에 서리가 내려왔다, 여름에 우박이 왔다 다 기록이 나와 있는 거죠. 조선왕조 때 보면은 영신대기근 여름에 태양이 따뜻하지 않으니까 곡식이 안 물지 않아가지고 기근이 오고 하는 것도 다 기록에 나와 있어요. 근데 이런 것들을 다 이제 없애고 하는 게 첫 번째 거짓말이에요. 두 번째는 뭐냐? 이것도 지금 우리나라의 모든 학교에서 가르치고 있어요. 저도 이거 가르쳤다고 처음에. 뭣도 모르고 가르쳤네. 엘과가 불편한 진실이라는 책과 이거 영화를 만들어가지고 지금 이렇게 이산화탄소 농도가 이런데 과거 65만 년 동안에는 이산화탄소하고 온도하고 같이 왔다 갔다 했는데 지금 앞으로 우리가 계속해서 화석 연료를 태우면은 이게 50년 뒤에는 저렇게 된다. 그러면 기후의 대재앙이 온다.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요. 65만 년 동안 어떻게 변했냐? 이게 뭔가 하면은 남극 대륙의 그 보스톡이라는 빙하의 빙액에 들어있는, 얼음에 들어있는 공기방울로 가지고 기온과 이산화탄소 농도를 측정해서 나온 거라고. 지금 학계에서 인정된 거라고. 근데 이 사람이 뭐 했느냐 하면은 이것을 마치 이산화탄소 때문에 기온이 상승한 걸로 말입니다. 그렇게 속여가지고 만든 게 다큐멘터리예요. 그리고 이 다큐멘터리 다 거짓말이라는 게 영국 법정에서도 판결도 나왔다고요. 근데 여기 보면은 보라색이 있고 이 스카이 블루가 있으면은 스카이 블루가 뭐냐 하면은 기온이에요. 기온이 먼저 올라가고 이산화탄소가 뒤따라갔는데 이 사람은 뭐 했느냐? 이것을 뒤집어 가지고 세상을 다 속인 거예요. 지금도 우리나라에 다 가르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영화를 만든 건 언제 만들었냐 하면은 2006년도에 이걸 냈는데 벌써 이것이 기온이 먼저 상승하고 이산화탄소가 뒤따라 상승했다는 것이 99년도에 사이언스 학술지에 또 2003년도에 사이언스 학술지에 다 나와 있었는데 이것을 뒤집어 가지고 이 원인과 결과를 뒤집어 가지고 지금까지 세상을 속이고 있는데 지금 우리나라에 이거 가르치고 있는 거지. 이런 것들을 제가 제 1장에다가 외국의 사례 증거까지 다 이제 그걸 한 거예요. 또 하나가 뭐냐? 이 기후게이트 1차, 2차라고 해가지고 말이에요. 이거 벌써 74년도에 나온 신문이에요. 신문에 뭔가 하면 그 당시에 날씨가 추워진다. 이게 지구의 기온이 이렇게 올라갔다가 지금 1950년대 이후에 떨어지고 있다. 라고 나와 있거든요. 이때가 뭔가 하면 지금 한참 기온이 떨어질 때 뭔가 하면은 2차 세계대전 후에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이 화석 연료를 많이 사용하게 된 게 뭔가 하면 2차 세계대전 이후에요. 근데 그 이후에 화석 연료 사용이 급증했는데 이 논리가 안 맞거든요. 기온이 이것이 떨어지는 걸 나오니까 데이터를 뒤집은 거죠. 데이터를 뒤집다가 들킨 게 바로 뭔가 하면은 제1차 기후게이트 사건이에요. 외국에서는 다 보도가 됐어요. 어떻게 됐느냐? 이메일 해킹을 해가지고 2009년도에 이메일을 10년 동안 해킹을 해가지고 이 사람들끼리 뭔가 하면 데이터를 속이자라고 했던 것이 다 되고 그때 그것 때문에 봐요. 여기 팍스 뉴스, BBC, 뉴욕 타임즈, 워싱턴 포스트 다 외국에서는 다 보도가 됐는데 우리나라는 모르고 있는 거죠. 지금 우리나라 기자들도 모르고 있어요, 지금. 이 사건에 대해 가지고 제가 여기에 기후게이트 1차 사건은 거고 또 하나는 뭔가 하면 기후게이트 2차 사건은 뭔가 하면은 97년도부터 거의 한 18년 동안 지구의 기온이 안 변했는데 이것을 변하게 하자고 미국의 노아라 해가지고 국립해양대기청에 있는 존 베이트 박사 보고 위에서 이 데이터를 속이라 라고 이제 그때 뭔가 하면은 오바마 때 정부 때 이것을 했다고 이 사람이 2017년도에 뭔가 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대통령 1차 1기 때 데리고 나왔는데 이 사람이 내부 고발을 한 거예요. 내가 노아에 있으면서 우리나라 같으면 기상청이죠. 기상청 공무원이 나와가지고 내 위에 상관이 파리 기후변화 협약에 참여하려고 데이터를 속이라 그랬다. 라고 이게 내부 고발을 한 이 사건이 바로 뭔가 기후게이트 2차 사건이에요. 여기도 제가 이제 자세하게 그걸 썼지요. 또 하나가 뭐냐. 저도 이거 보고 깜짝 놀랐는데 저도 옛날에 다 속았거든요. 근데 이산화탄소라는 물질이 뭔가 하면 온실가스는 분명한데
처음에 한 50ppm 넘으면은 온실 효과가 없는 거죠. 이게 다 물리적으로 입증된 거예요. 그 파장도 보면 이게 이제 빛의 파장이고 그 적외선이 갖고 있는 파장이고 그 적외선의 파장에 따라 가지고 온실 효과를 얼마나 일으키느냐 농도를 달리하면서 지금 물리학적으로 다 실험을 해요. 그리고 여기 관련되는 식도 나와 있어요. 처음에 한 낮은 농도에서는 온실 효과가 있어요. 근데 이게 조금 더 커지면 뭐냐? 포화 이론이라 해가지고 더 이상 온실 효과가 없는 거죠. 극히 뭐 이런데 이것을 무시하지 않고 지금 화석 연료를 반대하고 지금까지 그 유엔의 기후 협약을 주도하는 사람들은 이것을 무시하고 있다는 그 내용들을 자세하게 제가 이제 일반인들도 알기 쉽게 과학적인 내용을 여기에다가 첫 번째 다 집어넣어요. 제2장은 일반인과 인터뷰식으로 이제 알기 쉽게 그 문답식으로 월드뷰에 나갔던 건데 이걸 좀 더 보충을 했는데 그 자세한 내용들이 많이 나옵니다. 기상 문제부터 해가지고. 그 중에서 아마 우리나라 언론에서 지금 전혀 모르고 있는 것이 뭐냐 이런 것들이. 지난번에 2020년도에 뜻하지 않게 전 세계적으로 아주 훌륭한 실험을 했어요. 코로나 락다운 때문에 전 세계의 공장이 문 닫고 비행기도 반만 움직이고 교통량도 줄고 완전히 여기 초록색이 뭔가 하면은 인간에 의한 이산화탄소 배출량이에요. 파란색 왔다 갔다 하는 거는 뭔가 하면은 대기에서 측정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하와이에 마우나로아라 해가지고 해발 한 4,000m에서 지금 지구의 이 이산화탄소 농도를 측정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왔다 갔다 톱니처럼 줄여야 되는 게 뭐냐. 북반구에 여름에 5월 달부터 한 9월 달까지는 식물들이 막 자라니까 이산화탄소를 식물들이 빨아들이고 9월 달부터는 이제 낙엽이 썩으니까 배출하고 이 사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지난 코로나 때 전 세계적으로 엄청난 이산화탄소를 감축했지만 아무 변화가 없어요. 이제 인간에 의해 가지고 올라가는 거는 극히 미미한, 요건 좀 더 제가 자세하게 되어 있는 그래프를 집어넣은 거죠. 이거 다 이제 거기에 책에다가 집어넣었는데 코비드 락다운 때문에 코로나19 때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거지. 지금 현재 우리가 전 세계적으로 무슨 뭐 탄소 중립하고 난리쳐도 지구는 몰라요. 지구는 모르고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는 이유는 뭐냐? 지구가 더워지면은 바다에 녹아있던 이산화탄소를 빠져나오는 거죠. 빠져나오니까 이런 식으로 올라가고 지구에 있는 숲과 초원에 있는 식물에 가지고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이런 식으로 올라가고 있는 거죠. 이런 것들을 이제 이번에 다, 또 하나가 뭐냐? 이것도 우리나라에 전혀 언론에서 지금 모르고 있는 건데 뭔가 하면 2023년도 7월 달에 이 유엔 사무총장이라는 사람이 뭐라 그러는가 하면은 지구 온난화 시대는 끝나고 지구 끓는 시대가 왔다. 그래가지고 당신들 빨리 지금 뭐 화석 연료를 줄이고 이런 식으로 이야기했다고요. 근데 이것도 다 거짓말이에요. 이게 뭐냐 하면은 왜 작년 여름에 이렇게 더웠느냐. 우리나라 언론에서는 전혀 얘기를 안 하고 우리가 빨리 탄소 중립해야 된다. 2022년 1월 달에 통가 화산이라고 뉴질랜드 조금 더 위에 있는 거예요. 화산이 폭발해가지고 바다 밑에서 그때 수증기가 올라가지고 성층권에 올라간 거죠. 다 기록이 나와요. 위성으로 다 측정이 된 거죠. 그 통가 화산 때문에 이 성층권에 수분이 있으면은 지구가 더워지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더워졌고 이 모든 기록들이 다 나와요. 근데 이런 것들을 우리나라 어느 언론에서도 나오지 않고 대부분 사람들이 모르기 때문에 제가 그 책에다가 다 이런 내용들이 다 들어가게 되어 있다고요. 그리고 실제로 작년이 더웠다 하더라도 미국 같은 데서는 다 비교를 하지요. 관측된 기온으로 가지고 언제 제일 더웠느냐? 1930년대예요. 미국은 1890년대부터 미국 전역에 1200개의 기상 관측소를 가지고 과거의 기온이 어떻게 변화해 왔고 모든 걸 기록을 하는데 작년에 아무리 더워도 제일 더웠던 데는 뭐냐? 1936년도 이럴 때예요. 그런 것들을 이 자료에다가 외국에서 자료를 받아가지고 제가 다 여기에 넣었고 그 외에도 상당히 많은 것들이 들어있어요. 세 번째는 5명의 이것도 그거죠. 하나는 그 네덜란드의 구스 버크하우트 이분하고 인터뷰한 좋은 내용들 많이 있어요. 한번 보시면 자세하게 뭐 다 하기는 뭐 하고. 두 번째는 뭔가 아까 봤던 그 바타글리아 그분하고 세 번째 크리스 몽톤 이분이 대처수상 때 과학자문위원 하면서 그때 우리는 나라를 망아져서 했다. 지금 영국이 지금 그래 돼 있어요. 영국이
이 기후 때문에 완전히 지금 잘못돼가지고. 이 윌리 수는 중국계 말레이시아 출신인데 학부 때부터 미국에서 공부해가 하버드 스미소니안 연구원에 오래 교수를 하다가 지금은 따로 지금 연구소를 이분이 하는데, 이분이 아주 그 영화에도 나오고 유명한 분인데, 이분을 인터뷰하고 미국에 제가 갔을 때 따로 만났어요. 따로 만나고 따로 더 추가로 인터뷰한 것도 같이 했고, 또 하나는 뭔가 하면은 그 그린피스 창립했던 캐나다의 그 패트릭 무어, 이분하고도 여러 가지 원전 문제부터 해가지고 기후 문제, 각종 그 문제들을 이제 인터뷰했고, 그래서 제가 이분하고 인터뷰를 한 거 가지고 책 뒤에다가 이렇게 했어요. 이분이 인터뷰한 내용 중에 중요한 내용들, 한국에서 원전을 반대하는 자는 바보 멍청이다. 이분이 한 말이에요. 태양광과 풍력 발전은 국가 경제를 좀먹는 기생충이다. 그리고 과학에 무지한 정치인들이 기후위기와 탄소 중립이라는 사기각에 걸려 나라를 가난하게 만들고 있다. 그 내용을 보고 왜 그렇게 이 사람을 뺐는가 하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번에 이 기후 문제를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했어요. 그린피스 공동 설립자 패트릭 무어에 따르면은 모든 기후위기는 가짜 뉴스이자 가짜 과학이다. 세계 곳곳에는 기후와 날씨가 있지 기후위기란 없다. 사실 이산화탄소는 모든 생명체의 핵심 구성 요소다. 이 말을 이 트럼프가 이 패트릭 무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가지고 제가 패트릭 무어 이야기를 빼고 트럼프 이야기도 하고, 또 하나는 이제 여기다가 이제 그 미국의 이산화탄소 연맹, 그 제가 지금 회원으로 있고 지금 트럼프의 기후 참모들이 대부분 다 여기가 있죠. 그래서 이 책을 쓰고 난 뒤에 제가 이렇게 했어요. 패트릭 무어한테 이메일을 보내면서 당신이 했던 말 내가 이 책 뒤편에 뽑았다. 그리고 트럼프가 당신을 했는 게 뽑았다. 그리고 이분이 이렇게 하더라고요. 감사하다 그러더라고요. Thank you for your work on this important issue. 이 중요한 그 이슈에 대해서 이런 책을 써가지고 너무 감사하다. 그러면서 하나가 뭔가 하면 제가 이산화탄소 연맹 회장한테 이 당신들 이게 고속도로에 있는 이미지를 내가 썼다 하긴 아주 잘 썼다고 뭐 그런 식으로 했는 것들이었어요. 네 번째가 이제 바로 이게 미국의 제가 노벨 수상자의 강의를 정리한 거예요. 이분이 뭔가 하면은 지난 2022년도에 노벨 물리학상, 양자 물리학으로 가지고 노벨 물리학상을 받은 사람이에요. 이분이 이야기 봐주십시오. 기후위기는 없고 지금 이산화탄소가 증가하는 것은 뭔가 하면 우리 인류에게 또 지구에 너무나 좋은 일이다. 그걸 이야기하면서 지난 2023년도 6월 달에 우리나라에 왔어요. 그때 뭐 때문에 이분이 왔는가 하면은 양자역학, 지금 양자역학이 잘 나가는 분야예요. 왜냐하면 이 반도체예요. 양자 컴퓨터 이거 엄청나게 양자역학이라는 게 뭔가 하면은 그 물리학 중에서도 아주 그 소립자 부분 있잖아요. 양성자, 중성자, 전자 이게 다 반도체에 관련되기 때문에 이 분야에 그걸 했는데, 이분이 한국어가 모르겠는가 하면은 양자역학 이야기하라고 불렀는데 양자역학 이야기는 안 하고 UN IPCC는 위험한 거짓말을 하는 최악의 정보원이다. 과학이 부패했고 기후과학이 사이비과학으로 변했고 각종 그걸 했어요. 근데 왜 이 사람이 했느냐. 이 사람이 그 당시에 뭔가 하면 IPCC 의장이 우리나라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작심을 하고 와가지고 이 사람 그 강연했던 거를 제가 이제 동영상을 잘라가지고 전 세계에 뿌렸어요. 그 내가 이분한테 가가지고 만나가지고 당신 강의했던 그 내용들 이런 것들을 다 해가지고 내가 책도 쓰고 그걸 했다니까 같이 지난번에 나왔던 책들과 사진도 찍고 뭐 아주 좋아하고 그랬죠. 이미 99년도부터 말이에요. 미국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은 교토 협약이 97년도에 있었는데 99년도에 미국의 과학자 31,487명이 모여가지고 교토 협약에 서명하지 말아라. 이거는 완전 거짓말이다. 인류의 어떤 발전을 막고 세계 환경을 방해하고 뭐 이런 식으로 했어요. 근데 이때 이 사람이 시작한 사람이 제가 이번에 가서 얻었어요. 자기가 그때 그 청원서를 냈을 때 참여했다는 이런까지 다. 그래서 이 책에도 들어있죠. 근데 이분이 또 하나 재밌는 거는 뭔가 하면요. 이분이 55세 이후에는 경력이 없어요. 로렌스 버클리 랩에서 70년대에 아주 양자의 정보에 대해 가지고 아주 중요한 업적을 남겼는데 이게 나이가 한 55세쯤 되니까 연구비 따고 이렇게도 하니까 이게 힘들고 관두고 나와가지고 샌프란시스코 만에서 그냥 세일러로 요트 타고 이러는 거지. 이분 외삼촌도 노벨 화학상 수상자예요.
그래서 이분이 그런데 뭔가 하면은 55세 이후로 아무것도 이제 자기는 기후 연구 혼자 한 거예요. 양자역학은 그저 적고 있던데. 그런데 나이 80에 당신 와가지고 노벨상 받으라고 불렀는 거예요. 근데 바이든하고 동갑인데 아주 정확하게 계산하면서 거의 혼자서 기후 공부를 했는데 노벨상 받고 난 뒤에 말입니다. 이 양자역학 분야의 반도체 때문에 엄청난 많은 양자역학의 초청 강의 다 때려치우고 자기 생애의 마지막 인류를 위해서 봉사해야 될 것이 유엔이 지금 잘못하고 있는 이걸 내가 막아야 된다. 이분이 그냥 정확한 자료를 가져온다. 그 이분 강의를 제가 다 했는데 강의를 듣고 정리를 하고 말입니다. 파워포인트를 받아가지고 파워포인트에 있는 거 다 다시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그때 강의를 들었던 아까 윌리 순이라는 그 친구한테 내가 들었는 강의가 이게 잘못된지 안 되는지 영어로 다 번역해가지고 보내가지고 다 검증을 받고 이 책에다 넣은 거예요. 근데 이분 이야기는 뭐냐? 이분 강의 내가 찍은 사진이에요. 이 제가 찍은 사진인데 이분 강의하는 거예요. 강의를 하면서 이분이 지금 뭔가 막 유엔에서 내놓는 이 자료는 다 이게 믿을 바가 못 된다. 최근에 이제 무슨 위성으로 찍고 뭐 근데 이거 가지고 대부분 사람들이 속죠. 6개 기관에서 해보는 게 다 지금 지구의 온도가 더워지고 있잖아. 더워지고 있는 거 맞아요. 지구는 더워지고 있고 또 식고 더웠다가 식고 하는데 근데 이것이 인간에 의한 것이다 아니다는 데 문제가 있는 거죠. 이산화탄소에 의한 것이다 아니다는 그게 문제가 있는 거죠. 근데 이분 이야기는 뭔가 하면 이 데이터도 못 믿는다. 왜냐하면 이 아래 부분 70년대 후반에 와서 위성으로 지구의 기온을 관측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신뢰성이 있지만은 그 아래 거는 못 믿는 이유가 뭔가 하면은 지금 우리가 하루에도 말이에요. 하루에도 기온이 마이너스 몇 도, 10도, 폭이 뭐 10도, 20도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러다가 한 달 동안 얼마나 왔다 갔다 하면 1년 동안 얼마나 왔다 갔다 하는데 그 수많은 3,000개의 지구에 있는 기상관측소에 있는 데이터가 매달 어떻게 움직이느냐 해가지고 해보니까 저렇게 왔다 갔다 하는데 단지 뭔가 하면 저걸 평균 내면 조금 증가했다. 이걸로 가지고 어떻게 지구의 온난화가 일어나고 있고 지구에 뭐 문제가 되고 있고 이거 어떻게 하느냐. 또 하나가 뭔가 하면은 지구의 70%는 바다다 이거예요. 바다에서 어떻게 기온을 다 측정하느냐. 과거에 이거는 아니다 이거지. 그러다가 지금 우리가 잘 봐야 되는 게 뭔가 하면은 많은 사람들은 우리가 지금 도시에 살고 도로를 다니고 하니까 인간이 지구의 많은 부분을 아스팔트나 콘크리트 깔고 도로를 만들어 생각하지만은 실제 우리가 인간이 지구에 도로를 만들고 집을 짓고 사는 데는 뭐냐 하면 육지의 1%예요. 추워서 못 살고 높아서 못 살고 사막이라서 못 살고 지금 우리 인간이 지구에 사는 데는 뭔가 하면은 빌드업 에리아가 육지의 1%예요. 육지의 1%는 뭔가 하면은 지구 전체 표면의 0.3%예요. 그런 데서 기온을 측정해가지고 이 지구가 더워지느니 안 더워지느니 난리가 났다는 이건 전부 다 거짓말이다. 이분은 완전히 그냥 유엔 자체를 그렇게 이야기해요. 또 하나 우리 봐야 될 것은 뭐냐. 보통 우리가 서울 같으면은 서울 한복판하고 교외하고 온도가 뭐 3도, 뭐 5도 차이 나거든요. 영화에도 뭐 이게 나온다고. 파리 같은 데는 뭔가 하면은 파리 도심하고 외곽하고가 거의 한 5도 차이가 막 나고 이러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일이 있는가 하면 봐요. 과거에 이 도시가 있을 때 점점 커지면은 옛날에 여기다가 기상관측소를 뒀을 때 요게 조금 더 커지면 여기 들어가죠. 이 도시 안에 들어가 버는 거예요. 그 이 기상관측소를 옮기지 않고, 물론 옮긴 것도 있어요. 옮기지 않고 계속 관측한 것 가지고 보면은 도시화로 기온이 올라갔는지 아니면은 지구가 정말 더워가지고 올라갔는지 모른다는 거죠. 믿을 수가 없다. 그 지난번에 어떤 논문을 우리가 냈는가 하면 이런 논문을 냈어요. 저도 여기 참여했는데 지금까지 그 기상 관측으로 가지고 기온을 하는데 지금 사용한 기상 관측소가 한 5,000개 정도 돼요. 근데 과거에 1500년대부터 기상 관측소가 있었는 게 있고 이것이 쭉쭉쭉 하다가 1900년대 가면은 또 기상 관측소가 늘어나고 하는데 그 중에 많은 것들이 뭔가 도시화가 됐든지 아니면은 준도시화로 됐든지 아니면 시골로 남아있는 거 있잖아요. 그 모든 이 기상관측소의 데이터를 가지고 다 하니까 지금 요렇게 지금 막 더워진 것 같지요. 지금 2000년도 오면 막 더워진 것 같지요. 근데 여기서 이 도시화되고 준도시화된 거를 빼고 남았는 게 한 500개 정도 되는 거죠. 요것만 가지고 하니까 그때 한번 더웠다가 1940년대 이럴 때 한번 더웠다가 식었다가 다시 올라간 거죠. 이게 정확하다는 거죠. 이 논문에 많은 사람들이 참여했죠.
저도 여기에 참여했죠. 참여해가지고 우리나라 대표로 내가 참여하고 있는데 여기에 이런 자세 보면은 지금 유엔에서 말하고 있는 이 지구가 더워졌다고 이야기하는 거는 상당히 많은 것들이 뭐냐면 도시화로 인한 것. 그 도시화로 인한 것이 마치 지구가 더워진 걸로 만들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또 하나가 뭔가 하면은 이것도 저도 보니까 이게 지금까지 다 속고 있어요. 모든 국민이 속고 있고 돈을 엄청나게 주고 있고 지금 그 기후 모델이라고 말하는가 하면요. 지구를 작은 박스로 잘라요. 어떻게 자른가 하면은 옆으로 호리존탈 여기 100 내지 250km 대기는 그냥 1km 뭐 바다는 100m 이런 식으로 해서 박스로 잘라가지고요. 슈퍼컴퓨터에 집어넣어요. 뭐 하느냐? 바다를 이렇게 박스 대기를 그냥 한 수백만 個박스를 만들어가지고 그 박스와 박스 사이에 에너지가 어떻게 이동하는지를 계산해가지고요. 앞으로 미래의 지구가 더워질 것인지, 그것도 0.1도가 더워지느니, 0.5도가 더워지느니, 이걸 지금 계속 이야기하는 거죠. 지금 전 세계의 많은 사람들은 슈퍼컴퓨터로 예측을 하니까 앞으로 뭐 1.5도가 더워지느니, 1.2도가 더워지느니, 이걸 믿고 있는 거죠. 이 노벨 물리학상 받은 사람, 이 사람이, 이 무슨 장난을, 이런 장난을 하고 있느냐. 이거 완전 거짓말이다. 이것 때문에 지금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희생을 당하고 전 세계의 수억 명의 이 가난한 사람들을 구하지 못하고 여러 가지 지금 병폐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봐요. 기후 예측 모델은 기온 상승 예측은 터무니없는 거짓말이다.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 자기들이 이렇게 예측을 해가지고 내놓는 것 중에서 보통 우리가 앞으로 예측하려고 하면 미래를, 과거를 빼해가지고 맞춰보는 거지. 과거에도 안 맞지 않느냐? 과거 이것도 안 맞아요. 이런 것들 다 여기 보면 안 맞는 거예요. 이 과거도 맞지 않는데 미래를 예측해가지고 지금 우리가 비행기 타려고 해도요. 탄소세 내야 돼요. 각종 지금 뭐 규제를 하고 있다고. 우리 집에 가면은 지금 기후환경요금이라고 내요. 그게 뭐냐. 당신들이 이렇게 살면은 지금 나라, 세계가 불덩어리가 되니까 이렇게 살지 말아라고 규제하고 통제하기 위한 하나의 이걸 만들어내는 거예요. 과학이 아주 부패했다. 그래서 이분이 이제 그런 것들을 다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여기 지구가 있으면 말이에요. 태양에서부터 빛이 내려와요. 그 주로 뭔가 하면 가시광선과 자외선, 자외선이 A, B, C가 있는데 B, C는 오존층에서 잘라지고 자외선 A하고 가시광선이 여기 내려오는데 이것이 얼마 내려오고 또 그 중에 얼마나 뭐 반사가 돼 나가요. 구름에 의해 대기로. 그리고 지면에 도달한 것이 뭔가 하면 열로 바뀌어가지고 열로 나가는 거죠. 이게 이제 에너지 밸런스예요. 저도 이번에 가서 이분한테 처음 배웠어요. 이 에너지 밸런스로 가지고 지구에 지금 이것이 온실가스에 의해 가지고 지구가 더워지느니 안 더워지느니 지구에 문제가 있느니 없느니를 따져야 되는데 과거에 이상한 데이터 갖고 지구가 더워진다고 유엔은 거짓말을 하고 있고 각종 희한한 슈퍼컴퓨터 모델을 가지고 지구에 거짓말을 하고 있고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는데 이걸 하기 위해서 뭐 했느냐? 미국의 나사에서 미 항공우주국에서 1997년도에 세레스라는 위성을 클라우드 앤드 얼스 레이디언트 시스템, 에너지 시스템 이거를 발사를 해가지고 그럼 지구에 그러면 어떻게 에너지가 들어오고 얼마나 에너지가 빠져나가는지를 다 조사를 했어요. 에너지 밸런스로 가지고 이제 찾아 나가는 거죠. 지금 그런 이분의 이야기는 뭔가 하면 우리 지구에는 아무 문제 없다. 왜 그런가 하면 첫 번째 하나가 뭔가 하면은 온실 효과는 이산화탄소가 낮은 농도에서 있고 지금 우리가 421도 가면 온실 효과 증가는 극히 없는 거죠. 이게 포화 이론이. 지금 아무리 지구의 온실 효과가 이산화탄소가 늘어나도 지구에 영향을 줄 수 없다. 두 번째는 뭐냐. 이게 이산화탄소 포화 이론이. 두 번째는 뭐냐. 지구를 보통 구름이 60 내지 70%를 덮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구름이 굉장히 온도 조절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또 하나가 뭐냐면은 지구 표면의 70%가 바다거든요. 지구라는 게 굉장히 정말 위대한 작품이구나. 구름이 60 내지 70%를 덮고 있고 바다의 70%가 물로 되어 있고 그러니까 지구에 도달하는 모든 에너지들이 바다에 떨어지면은 바닷물이 증발해가 구름이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지구의 물순환이에요. 태양 에너지가 상당히 많은 것들이 지구에 내려오는 태양 에너지의 반 이상이 바다에서 물을 증발하는 데 사용되는 거죠. 그러면 그 증발된 물은 많으냐? 구름이 되는 거죠.
구름은 많으냐? 태양빛이 내려오면 반사하는 거예요. 자동 조절 기능이 있다는 거예요. 물이 증발하고 물이 순환하고 그 다음에 이제 구름이 물을 그 태양 에너지를 외부로 내보내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 그 지구의 온도는 구름이 조절하고 하는 이산화탄소는 어떤 영향도 줄 수가 없다. 이분이 이야기가 뭔가 하면 화석연료는 말이에요. 석탄석유, 천연가스, 화석연료는 완벽하게 사용하기 좋다. Perfect, okay to use. 이게 우리가 화석연료를 쓰게 되면 말이에요. 이산화탄소가 증가하고 그것 때문에 뭐 지구는 식물이 더 잘 자라고 또 뭐 식량이 생산되고 지금 완전 완벽한. 그래서 여기다가 제가 이걸 썼죠. 뭔가 트럼프 정부의 지금 새로운 에너지 정책은 빨리 이걸 중단해야 된다. 국민 주머니에 있는 수많은 돈들을 뽑아가지고 누굴 주느냐? 극소수의 지금 태양광, 풍력, 전기차에 주고 있다. 이걸 막아야 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트럼프 정부는 이걸 곧장 따라가지고 지금 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IPCC 6차 보고서예요. 지구에 들어오는 에너지 양, 반사되는 에너지 양, 그 다음에 이제 열로 나가는 양, 이 세 가지를 분석해가지고 했는데 이 IPCC 보고서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걸 찾아내가지고 다 공개를 해요. 들어오는 에너지가 340, 반사되는 게 100, 열로 나가는 게 239 이래 되는데 그 중에 1만큼 이게 차이가 보인다고 IPCC가 이야기하면서 오차는 이야기를 안 하는 거죠. 오차가 의도적으로 무슨 말인가 하면 이거예요. 들어오고 나가는 에너지가 있는데 그 오차가 한 1만큼 지구에 남기 때문에 지구가 더워진다고 얘기를 하는데 거기에 어떤 문제가 있는가 하면은 170인 사람의 키가 오차가 한 5m 10쯤 되는 거지. 그게 말이 되느냐 이거지요. 그런데 그 오차를 이야기를 안 한다는 게 보고서에서는. 전혀 문제가 없는 거지. 없는데 문제를 만들기 위해서 오차는 빼버리는 거지. 그런 이야기를 여기 하고 또 하나가 뭐냐. 이분 이야기는 뭔가 하면은 지구의 기온은 자기가 실험까지 다 하더라고요. 클라우드 더모스타트라 해가지고 태양 에너지 측정기를 가지고 구름에 그림자 있는 부분하고 그림자 없는 부분하고 측정을 하면 확실히 달라지는 거예요. 구름이라는 게 굉장히 온도 조절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우리 그 구름 자체가 뭔가 하면 우리 집에 그 우리 방에 여기에 그 온도 조절기 있잖아요. 세팅 딱 해놓으면은 올라가면 꺼지고 내려가면 다시 켜지고 이것처럼 지금 구름이 지구에 그 역할을 한다. 그러면 그 역할을 하는 걸 이분이 정확하게 계산까지 하면서 그날 다 발표를 하더라고. 그런데 이 IPCC는 구름의 조절 기능을 무시하고 있고 이 IPCC는 말이에요. 박스 하나를 만들 때 뭐냐면 250kg, 100kg를 하나를 같이 똑같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근데 구름은 뭐냐? 구름의 크기에 따라 가지고 몇십 메타밖에 몇십 킬로밖에 안 되는 것도 있고 말이에요. 그하고 또 하나가 뭐냐? 이 거짓말을 했다는 거를 이제 밝혀내요. 뭐 밝혀내는가 하면은 구름이 여기에 있으면은 우리가 지금 그 비행기를 타고 갈 때 보면은 말이에요. 아래는 먹구름이 끼어 있잖아요. 전혀 빛이 없는 그런 시기에도 비행기를 타고 가면 위에 가면 하얗잖아요. 그 아무리 구름 아래에는 먹구름이 끼고 모든 에너지가 다 차단된다 하더라도 구름 위에는 다 반사돼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구름의 반사율이 태양빛이 내려오면 80 내지 90%가 반사되는 거죠. 구름에 의해가지고. 구름 위는 다 흰색이고 하니까 다 반사되는 거예요. 그런데 IPCC에서 뭐 했느냐? 구름에 의해가지고 반사율을 0.36을 딱딱 해가지고 인간 때문에 이 지구에 문제가 생긴다는 걸 말하기 위해 가지고 이 거짓말을 하고 있더라. 이런 것까지 자기들이 이제 상세하게 얘기를 했어요. 제가 이번에 UN 보고서에 어떤 문제가 있느냐 보니까 UN 기후보고서 이번에 6차 보고서예요. 4가지 거짓말을 잘못된 과정에서 이 보고서를 만들었어요. 첫 번째 뭐냐? 과거에 말이에요. 로마 시대 때 중세온난기 그 전에 9번이나 온도가 왔다 갔다 했는데 없다. 1도 이상 오른 적이 없다. 그것도 10만 년 동안. 이거 완전 거짓말이라고. 또 하나가 뭐냐? 올라가고 내려간 것 없이 그냥 아까 이야기했던 하키스틱 있잖아요. 왔다가 갑자기 올라갔다. 이렇게 해야지 인간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으니까 이걸 한 거. 1945년 이렇게 50년, 60년 이럴 때 기온이 떨어졌다가 올라간 거. 이거 싹 없애버린 거죠. 또 하나가 뭐냐면 요게 기후 게이트 1차 게이트, 요거 2차 게이트. 다 없애고 뭔가 하면은 쭉 있다가 갑자기 20세기에 와가지고 인간 때문에 이산화탄소 때문에 지구의 기온이 올라갔다.
이렇게 된 게 첫 번째 잘못된 거고, 또 하나가 뭐냐? 대단한 논문 한 편이 나왔어요. 이 논문이 워낙 중요하니까 7월 달에 제출된 논문을 거의 8월 한 20일 날 출간됐어요. 정말 중요한 논문 같은데, 이 논문을 작성하는 사람들이 보니까 IPCC가 데이터를 조작을 했어요. 데이터가 뭔가 하면 실제 데이터는 이렇게 내려가는데 UN에서 뒤집었는 거예요. 이 뒤집은 사람이 이 사람이에요. 영국의 교수가. 영국 교수도 다 알아. 당신이 이 분야에 썼는데 왜 이거 뒤집었냐? 대답을 못 한다는 거예요. 영국의 브리스톨 대학교의 부교수인데 젊은 교수가 자기가 일을 하다 보니까 말이 안 맞는 거지. 그 데이터를 뒤집어버린 거예요. 근데 이 데이터를, 이 논문을 누가 썼는가 하면은 미국의 콜로라도 대학교의 네더 니콜로브, 이 친구하고 칼 젤러라는 사람. 나는 이 친구하고 주로 이메일을 주고받으면서 이 논문에 대한 것들을 다 받아가지고 다시 이걸 이제 쓰고 했다고요. 데이터가 이게 지금 IPCC 6차 보고서에 있는 건데 보고서 7장에 있잖아요. 그래프를 그려놨는데 까만 선이 뭔가 하면 관측 자료고 빨간 선이 컴퓨터로 가지고 예측한 건데 까만 선이 이렇게 내려와야 되는데 얘는 뒤집어 올렸는 거예요. 안 맞으니까 마이너스 1을 곱해가 다 뒤집어 올리는 거예요. 지구에 태양으로부터 에너지가 오면은 그 에너지가 구름에서 반사되어 나가는데 이 반사되어 나가는 거, 요 부분, 요 반사되어 나가는 것이 2000년부터 2018년까지 줄었는데, 감소했는데 증가했다고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 당신 왜 이랬느냐? 말을 못 한다는 거 아니에요. 지구에 이렇게 열로 나가는 거, 이거. 열로 나가는 것들은 이렇게 증가했는데, 이것도 그걸로 뒤집어 놨어요. 또 하나가 뭔가 하면은, 들어오는 에너지, 나가는 에너지 빼면 남아있는 순 에너지인데, 그 에너지도 안 맞겠네. 반사율과 열방찰 추세를 뒤집게 하고, 들어온 것, 나가는 거 빼면은 순 에너지 축적량도 이것도 이게 산출이 돼야 되는데, 안 되더라 이거지. 당신들 왜 이렇게 했느냐? 대답을 못 하는 거죠. 앞으로 아마 그 6차 보고서에 이거를 따져나가면은 이게 아마 큰 문제가 될 거예요. 근데 대부분 다 뭐 아느냐?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이 사람들을. 대답도 안 하고. 근데 이 국제적인 문제가 되니까 이 형사적인 고발도 그렇고 뭐 하여튼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것 같아. 아마 자기들이 알아서 하겠지만은 이 논문에 그렇게 나와요, 보면. 저렇게 뒤집은 상태도 정확성이 안 맞더라는 거예요. 봐요. 요게 바로 요 그래프를 좀 더 크게 그리는 거죠. 이 논문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그랬는데 이 기울기가 말이에요. 관측 자료, 이게 관측 자료거든요. 나사에서 띄웠는 그 위성에서 관측된 것이 2000년도부터 2018년까지 어떻게 변했느냐. 모델로 한 거 빨간색이거든요. 그 모델보다도 이 기울기가 2배나 큰 거죠. 조금도 아니에요. 이렇게 잘못됐고 또 하나가 뭐냐. 열로 나가는 것도 마찬가지로 안 맞는 거지. 이런 식의 전혀 정확성이 떨어지는 이 컴퓨터로 가지고 만들어 가지고 앞으로 우리가 이런 식으로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면은 지구가 불덩어리 된다. 이것도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이거 가지고 했다니까요. 언론에서 나와가지고 우리나라 모든 언론에다가 지구 존폐 10년 만에 결정되느니 2003년도에 나왔을 때요. 30개월 뒤면은 스스로 멸망의 길을 걷는 인류 남은 시간은 겨우 30개월. 지금이에요. 지금 2025년이 바로 지금 30개월 됐어요. 지금 멀쩡하잖아요. 멀쩡한데 과학자들이 부패해가지고 만들어낸 거예요. 지금 제가 그래서 이 책을 쓰고 난 뒤에 트럼프 대통령 당선되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과학자가 기후사기꾼이 되는 세상이라는 제목을 정했다고요. 과학자들이 정말 이렇게 부패하고 이 거짓말을 해가지고 전 세계의 애들까지 다 공포를 불어넣고 말이에요. 이렇게 되겠느냐. 지구에 그러면 기온은 뭐가 일정하느냐. 이 사람 논문 똑같은 게 뭔가 하면은 그 노벨상 받았던 그분 하는 얘기하고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뭐냐. 구름이라는 거죠. 태양빛이 내려오면은 말이에요. 구름에 반사가 되고 반사되고 나머지가 이제 흡수되잖아요. 바로 요것을 흡수되는데 바로 이게 관측한 거죠. 이게 지금 아까 그 세력스에서 관측한 건데 이게 들어오면은 반사돼 나가는 거 빼고 여기 흡수된 거예요. 요 흡수되는 양이 지구의 기온을 결정한다. 이것을 이 논문이 찾아낸 거죠. 반사되고 나중에 남았는 흡수되는 양을 쭉 해보면 2000년도부터 하니까 이렇게 되더라고요. 또 위성에서 관측된 기온 변화 있잖아요. 2000년부터 2024년까지
해보니까 이렇게 되더라. 요걸 딱 매치시키니까 완벽하게 일치하더라는 거죠. 지금 지구의 기온 변화는 위성으로 관측된 자료를 가지고 반사되는 것 빼고 흡수되는 것만 가지고 지구온 상승하고 똑같이 맞더라. 흡수된 태양 에너지가 지온 결정을, 지구 기온을 결정하는데 약간 빨리 당겨지기도 하고 밀어지기도 하고 0에서 한 9개월 정도 차이를 두면서 흡수돼 가지고 기온을 상승시키고 이렇게 되는 거지. 이 논문이 제가 볼 때는 앞으로 아마 전 세계적으로 중요한 그걸 보여줄 것 같아요. 그 결국 뭐냐? 이산화탄소가 아니더라 이거지. 왜 그런가 하면 지금 봐요. 지난 2000년도부터 지금까지 산업화 이후에 우리가 수많은 화석연료를 썼는데 석탄, 석유, 천연가스를 썼는데 특히 2000년도부터 지금까지요. 전체 사용량 중에서 한 30-40%는 이때 썼어요. 지금 뭔가 하면은 이 화석연료 때문에 지구의 기온이 상승한다고 했는데 아무것도 아닌 거죠. 또 이 시기에 2000년도부터 지금까지 대기의 기상에서 지금 이산화탄소 양을 측정하는데 370에서 424까지 이렇게 많이 증가했는데 이거는 화석연료 사용 그로 인해가 또 증가한 이산화탄소의 양들 아무것도 아닌 거지. 물론 이 증가의 상당히 많은 부분은 뭔가 하면은 바다에서 빠져나온 것도 있어요. 그 지구의 화석연료 사용도 그렇고 지구에 증가하는 이산화탄소도 그렇고 전혀 지구의 기온에는 영향을 안 주더라. 그게 노벨상 받은 사람들이 했는 이야기고 또 동시에 뭔가 하면 이 사람이 나사에서 측정한 데이터로 가지고 딱 맞더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기후선동가들은 어떤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중요한 그래프인데 뭔가 하면은 최근에 태양의 활동이 떨어져요. 이건 관측되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어쩌면은 날씨가 추워지는 소빙하기가 온다는 말도 있거든요. 정확하게 모르지만 말이에요. 근데 이 기후선동하는 사람 뭔가 하면은 이것이 떨어지는데 기온이 올라간다. 이것이 이산화탄소 때문이라고 기후선동가들은 이야기하고 이것 때문에 화석연료를 사용하지 말아야 되는데 따져보니까 뭐 하냐? 아니더라 이거지. 구름 때문이더라 이거지. 결국은 이산화탄소가 아니고 구름에 의해 가지고 구름이 줄어가지고 기온이 상승한다는 것이 노벨상 받은 그 사람 이야기 이 논문에 정확하게 앞뒤가 맞아떨어져요. 관측자로. 그분도 다 계산을 했더라고요. 하고 이분은 이렇게 따로 논문을 만들어 가지고 했는데 그런데 노벨 저기 뭔가 하면 IPCC는 뭐라고 했느냐 하면은 보고서에 나오는 거예요. 제가 보고서에서 캡처한 거예요. 지금 지구의 기온을 상승시키는 요인은 뭐냐? 이산화탄소 때문이고 지구의 여기에 태양이라든지 다른 요인은 내부 요인은 없다. 구름 때문에 지구의 기온이 상승하는 거 가지고 이산화탄소 때문에 만들었고 또 그거를 거짓말하기 위해 가지고 뭔가 하면은 구름의 반사율을 0.8, 0.9로 해야 되는 걸 가지고 0.36으로 했고 데이터를 뒤집었고 엉망진창의 보고서를 가지고 전 세계에 지금 공포를 집어넣는다고. 지금 원래 망한다 이거. 지금 30개월 지났잖아요. 지금 이렇게 지금 되어 있는 게 지금 현재. 그거를 제가 이제 책에다가 다 일반인들이 알기 쉽게 간 거죠. 6장의 경우는 말이에요. 구테어스라는 사람이 과거에 어떤 발언을 했고 사회주의 인터내셔널 대표 역할로서 뭐 했다는 그런 이야기들.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우리나라의 오세훈 시장이요. 유엔에 가가지고 C40 우리가 앞으로 도시를 말이에요. 기후위기를 막기 위해서는 도시에 15분 만에 출퇴근할 수가 있고 이게 C40 그거든요. 옷은 1년에 몇 벌만 사입고 뭐 이런 게 있어요. 그런 걸 하는 데가 바로 여기예요. 거기에 대해서 여기 다 칼럼 썼던 것들. 그 다음에 툰베리 이야기. 그 다음에 여기에 또 중국이 과연 어떤 일을 하고 있느냐. 뭐 그런 내용들. 12편의 칼럼이 6장에 들어있어요. 7장이 이제 마지막인데 7장에 보면은 이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지구에는 놀라운 현상이 있다. 지금 우리가 감사해야 될 이 지구다. 정말 지구를 제대로 알아야 된다. 근데 그거를 외국에서는 가르치고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안 가르치고 있는 걸 제가 다시 여기다가 세 가지 중요한 이야기를 했어요. 지금 우리는 말이에요. 이산화탄소가 부족한 시대에 살아요. 왜? 과거에 공룡이 살았을 때는 어마어마한 이산화탄소가 있었고 또 그 이후로 뭔가 하면 땅 속에 석탄이 돼가 묻히고 해가지고 우리가 지금 거의 저탄소 시대에 지금 살고 있는데 이 시대에 우리가 화석 연료를 꺼내 쓰는 것은 얼마나 지금 축복이고 그것이 우리한테 주는 문명적 이익이 얼마나 되느냐. 그래가지고 보시면 우리 여기 살고 있거든요. 저탄소 시기에 지금 화석 연료 사용하는 것은 우리한테는 엄청난 거고 또 하나가 뭐냐. 이것 때문에 지금 지구가 엄청나게 푸르워지고 있어요.
1981년부터 1916년까지 관측된 거 비교하면은 40%, 지금은 더겠죠. 그리고 또 단위 면적당 지금 식량 생산량이에요. 특히 저 옥수수인데 이거는요. 옥수수가 입이 크잖아요. 이 대기에서 이제 이산화탄소를 빨아들이는 거지. 갑자기 지금 엄청나게 늘었다. 우리나라도 지금 60년대보다도 단위 면적당 쌀 생산량이 6배 늘었다. 근데 그 6배 늘어난 것이 통일벼라는 품종 때문에 그렇다. 물론 그것도 있을 수 있겠죠. 근데 중요한 거는 뭐냐. 대기에 지금 이산화탄소가 늘어나니까. 이산화탄소라는 것은 뭔가 하면 지구의 기온에는 영향을 주지 않으면서 지구의 식물과 식량에는 어마어마한 영향을 준다. 그런 내용들을 여기에 그 화석연료학 정말 이 신의 선물이라. 이게 입증되는 게 뭔가 하면 지금 현재 이 사람들이 온실 농업할 때 일부러 이산화탄소 발생기를 넣어가지고 지금 우리 대기에 뭐 400 얼마죠? 이걸 거의 뭐 거의 1000 얼마로 1200으로 올리니까 생산량이 거의 뭐 100배로 는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우리나라 온실가에서 하는 농업하는 사람들 다 이걸 설치를 해요. 왜? 같은 온실에서 생산량이 얼마나 늘어나니까. 또 하나가 뭐냐? 바로 이 온실 효과와 이산화탄소가 지금 얼마나 우리한테 이게 전혀 관련이 없다는 걸 보여주기가 자세한 이 계산까지 다 했는데 그게 뭐 온실 효과는 이런 거예요. 태양빛이 땅에 내려오면은 이것이 열로 바뀌어요. 그 나가는 열을 잠시 온실께서 잡아주는 거죠. 그 잡아주는 역할을 하는데 그 잡아주는 역할이 어떤 역할인가 하면 보십시오. 원래 지금 지구의 평균 온도는 15도예요. 만약에 온실 효과가 없으면은 마이너스 18도예요. 33도 차이가 뭔가 하면은 온실가스에 돼. 근데 그 온실가스의 90%는 뭐냐? 무리한다는 거지. 무리하고 있고 이산화탄소 6%, 메탄 2% 뭐 이랬는데 흔히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산화탄소를 맥시멈 잡아봤자 10% 이상이 안 된다. 그리고 지금 10% 정도는 온실가스 역할을 이산화탄소가 하지만은 앞으로 늘어나는 건 아무도 아니라는 거죠. 이 구름이라는 게 정말 중요한 게 낮에는 빛을 반사하는 거죠. 밤에는 뭐 하느냐? 따뜻하게 해주는 거예요. 아침에 자고 일어나가지고 구름이 낀 날 한번 봐요. 구름이 낀 날은 안 추워요. 왜냐하면은 낮 동안 열을 받아가지고 땅이 달려져 있는데 그걸 구름이 둘러싸고 있으면 못 나가게 하죠. 그 구름이라는 게 뭔가 하면은 더운 낮에는 막아주고 추운 밤에는 따뜻하게 해주고 이불처럼 역할을 하고 이런 중요한 기능이 있고 말이에요. 결국은 뭔가 하면 구름도 물 안이에요. 그 결국은 뭔가 하면 지구의 온도 조절은 물이하고 지구의 이 생물 조절은 뭐하냐? 이산화탄소가 하는. 이분이 이제 트럼프 일기 때 모든 걸 가르쳤던 프린스턴 대학교 윌리엄 하퍼 교수. 이분 이야기가 뭔가 하면 이렇게 설명을 한다고. 우리가 창고에다가 페인트 칠을 한번 가득 하면은 빨간색이지 않느냐. 그때 400 ppm. 한 번 더 칠하면은 배로 칠하면은 똑같은 빨간색이지 않느냐. almost same. 포화가 된 상태에서는 아무 효과가 없다. 단지 이산화탄소는 우리한테 좋은 역할만 해준다. 그런 것들을 다 입증하고 과학적으로 다 설명을 하는 거예요. 미국에서는 30가지, 오늘 제가 이야기했던 이런 내용들 있잖아요. 30가지를 확실한 팩트를 가지고 적어가지고 전국에 teachers and student, 교사와 학생한테 내주는 거지. 근데 지금 우리나라는 거짓말을 가르치고 있어요. 저도 거짓말을 가르쳤다니까요. 이러다가 큰일 난다. 엘고아가 했던 불편한 진실, 그 다음에 그 하키스틱 다 가르치는 거예요. 그 애들이 지금 놀래가지고 또 만화 만들어가지고요. 지금 이산화탄소라는 것은 기적의 생명 물질이다.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이 이산화탄소가 증가한다는 것은 지금 더 많은 인구가 태어나고 더 많은 문명이 발달하는 것이 그것이 하나의 식물에게, 동물과 식물에게 하나의 상호 호해작용이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거지. 지금 그래서 이 책 결론은 이거예요. 지구는 더 많은 사람이 태어나가지고 풍요롭게 살 수 있도록 완벽하게 설계되어 있는 걸 입증하는 것이 이 책의 마지막 그거예요. 결론이에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추가를 제가 했는데, 그럼 어떻게 지금 그럼 우리가 믿나? 이게 확실하냐? 우리가 믿어도 되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은 봐요. 처음에는 다 속았어요. 1988년도에 그때 지구가 더워진다고 유엔에서 IPCC를 만들 때 뭐라고 하면요. 인도양에 말디브 있잖아요. 말디브가 있는 인도양에 섬이 1196개가 있는데 이거는 30년 뒤가 되면은 다 사라진다.
남극과 그린란드에, 북극은 얼음 녹아도 필요 없지만 그 바다 위에 떠 있으니까. 근데 이것이 녹음하는 해수면 상승으로 1196개의 이 섬이 다 잠긴다. 웬걸 2020년에 봐요. 말디브에 공항 4개 만들었어요. 관광객이 늘어나가지고. 최근에 저도 이 논문 보고 놀랐어요. 2000년 이후에 말디브의 면적이요. 37.50평방킬로미터 육지면 증가했다는 거예요. 말디브 땅이 늘어났어요. 남중국호에 이거 중국이 가서 무슨 뭐 섬도 만들고 했어요. 그래가지고 여기 보면은 16.57평방킬로미터의 새로운 섬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 지금 거짓말이잖아요. 지금 30년이 언젠가면 2018년이에요. 2018년에 지금 뭐 땅이 늘어나고 있는데 완전 거짓말이에요. 지금 해수면 상승 이런 것들 다 거짓말이고 이번에 이게 나왔어요. 미국에서 이걸 보내줬는데 보니까 엘고아가 93년도에 부통령이 되고 나서 한 말이 뭔가 하면은 2000년 되면은 우리 미국의 겨울은 사라진다. 겨울은 없다 그랬거든요. 다 믿었죠. 이 이산화탄소 증가해가지고 지금 지구가 더워지니까. 웬걸 원래 봐요. 플로리다에 지금 눈 내리고 뭐 지금 그 워싱턴 DC에 추워가지고 뭐 실내 취임식 40년 만에 처음이라 그러더라고요. 그 워싱턴 DC가 우리보다 따뜻하거든요. 거기가. 더 놀라운 건 이게 있어요. 제임스 러브락이라는 이분이 뭔가 하면은 가이아, 지구를 연구하는 사람이에요. 지구도 하나의 상호 유기적인 하나의 초자연적 유기체라는 이론을 만들어가지고 지구에 이게 기온이 따뜻해지고 식물이 자라고 바다에 이 해류가 이동하고 이런 것들이 다 뭐냐? 우리가 생명체와 같다. 지구도 하나의 생명체와 같다. 유기적 기능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론을 내세우고 평생을 지구에 연구한 사람이에요. 97년도에 가이아의 복수라는 책을 썼어요. 리벤지 오브 가이아. 지금 인간이 지금 지구를 잘못 관리해가지고 드디어 지구가 우리한테 복수를 한다. 그러면서 이 책 나오고 나서 이 사람이 가디언지하고 2008년도에 인터뷰를 했어요. 그것도 지구를 연구하던 과학자가 Enjoy life while you can. 인생 즐기라. 20년 뒤만 되면은 글로벌 워밍 will hit fan. 이 말이 뭔가 하면 지구 온난화로 지구는 완전히 엉망진창이 된다. 식량도 부족하고 살아남으려고 그러면 남극 가야 되고 이런 소리를 이 사람이 지구를 연구한 사람이 했어요. 왜? 화석연료 계속 이산화탄소 증가하니까. 이산화탄소 오실 계속 하니까. 지구의 이 기능을 잘 몰랐던 거예요. 영국이 다 잠기가지고 이 템즈강이 여기에 잠기고 여기에 국회의사당이 잠긴다. 이 신문 났어요. 그 당시에 나와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했던 사람이에요. 영국이란 데는 어디 가면 살아남고 어디는 낮에가 못 살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이 사람이 뭐 했느냐? 2012년도에 와가 드디어 인터뷰하면서 I made a mistake. 나 실수했습니다. 지금 지구는 아무 문제 없고 근데 단지 아둔한 인간이 이게 잘못 판단하고 있고 또 하나가 이걸 이용하는 이 정치인들 또 이거 가지고 기업으로 이용하고 있는 아마 우리나라의 이 분야에 이걸 들으시는 과학자들 반성을 해야 돼요. 반성을 이 책 한번 읽어보라 그래. 반박하면 반박하고 근데 이거를 자기들이 보고 난 뒤에 지금까지 이걸 과학을 하는 사람들이 반성 안 할 거예요. 내가 실수했다 이런 말을 그나마 이분이니까 내가 실수했다 하지 우리나라에 지금 기후선동하는 이 분야에 있는 사람 갑자기 이분들 연구비 생기고 난리 쳤거든요. 지금 조직이 늘어나고 기상청에 거기다가 어마어마한 돈이 지금 뭐 연구비가 들어오고 하니까 근데 이분들은 지금 이거를 고백을 해야 돼요. 일부 교수들은 있어요. 내한테 그런 사람이 있어요. 목소리 내줘서 고맙다. 자기들은 목소리 내면 못 낸다. 자기들이 목소리 내면 그 카르텔을 잘린다. 지금 그게 지금 현실이에요. 빨리 우리나라가 이걸 알고 바로 잡아 나가야 되고 이번에 아마 트럼프 대통령이 된 것은 상당히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상되는 정책을 이야기할 거예요.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대선 때 다니면서 내가 이 녹색 사기를 I'll terminate the green new scam. 녹색 신종 사기를 내가 끝내겠다. 녹색 신종 사기가 바로 그거예요. 지금 기후위기 탄소 중립에는. 드릴 베이비, 드릴 베이비라는 말은 뭔가 하면 영어에서 보면은 흥을 돋고 에헤라 뭐 이런 거예요. 파자, 에헤라, 파자 뭐 이런 이야기예요. 드릴 베이비들이 이게 바로 저거예요. 이게 자기들 공약이에요. 내가 대통령 되면은 땅 속에 있는 석유 다 판다. 석탄 다 판다. 이 이야기를 하면서 이게 트럼프 캠프에서 나왔던 거예요. 취임 후 제가 이 다보스 포럼을 들어봤어요. 백악관에 들어가면 백악관 화이트하우스 유튜브가 있어요.
그게 화이트하우스 유튜브를 듣고 이제 간략하게 본 건데, 다보스 포럼의 얘기 전부 저거예요. 약간 그 글로벌리스트들이 모여가지고 인류의 미래가 어떠니 뭐 헛소리하고 있는데, 근데 이 사람이 대놓고요. 니들 바보들이다 뭐 이런 식이에요. 이 사람이 했던 말을 그중에 여러 개 했는데 그 중에서 요 분야만 내가 하면 이렇게 했어요. 저는 터무니없고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낭비적인 그린 뉴딜 정책을 종료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 저는 이를 녹색 신종 사기라고 부르고 완전히 사기다 이거죠. 거기다가 그 파리 기후변화 협약에서 일방적으로 탈퇴하고 미친 듯이 인세인, 정신 나간 미친 듯이 비싼 전기 자동차 의무화를 종료했습니다. 국민들이 사고 싶은 차를 살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에너지 비상사태를 선포했다. 지금 미국의 에너지 비상사태를 선포했어요. 이는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 발밑에 액체 금속을 풀고 바로 땅 속에 있는 석유 말이에요. 새로운 에너지 인프라를 신속하게 승인할 수 있는 길을 열기 위한 국가 에너지 비상사태입니다. 이걸 이야기하고 그 위에 뭐 다른 것들 많은데 관련되는 것만 제가 뜯은 거예요. 제가 이제 앞으로 그 미국의 에너지 정책이 어떻게 될 거냐를 보려고 하니까 그쪽에서 추천해 준 게 바로 이 사람이 제랄드 베이커라는 이분이 보니까 월스트리트 저널의 편집장도 하고 지금은 이제 옛날 편집 진도로 있는 것 같아요. 이분이 뭔가 이런 칼럼을 썼어요. 트럼프 대통령 당선되고 난 뒤에 11월 21일 날 영국의 더 타임즈하고 호주의 오스트리안 이 두 개 동시에 나갔던 그 칼럼인데 트럼프의 화석연료 미래는 글로벌 리셋을 예고한다. 트럼프스 파슬 퓨어 헤랄드 글로벌 리셋. 앞으로 아마 이게 지금 앞으로 화석연료 정책이 완전히 리셋될 거다. 실제로 말이에요. 바이든이 어떤 멍청한 짓을 했는가 하면은 보면 이거예요. 바이든 되자마자 미국의 이 화석연료 사용을 줄이고 그 다음에 이게 신재생 에너지 선언 정책을 하는 바람에 이 석유값하고 디젤유가 갑자기 배로 뛰었어요. 나중에 안 되니까 이 사람도 다시 풀었다고요. 이것 때문에 미국의 인플레이션 레이트가 보통 한 2% 정도가 유지돼야지 적당하게 되는데 8%까지 올라갔다는 거예요. 완전히 그 에너지 정책에 완전 실패를 한 거지. 그러면서 이 칼럼에 주목해야 할 3명의 이 강요, 그 당시에 되자마자 이 3사람을 내정을 했어요. 한 사람은 뭐냐? 크리스 라이트라고 지금 에너지부, 미국은 에너지부가 있어요. 그 다음에 덕보금이라고 내무부, 그 다음에 리 젤딘하고 환경부 이 수장이 나오는데 라이트 같은 사람은 뭔가 하면은 에너지부 장관이 석유회사 이 재벌 회장이에요. 미국에서 두 번째로 큰 프래킹 회사, 리버티 오일이라고요. 이 회장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이 프래킹이 뭔가 하면 석유 중에서도 저거예요. 셰일 오일. 과거에는 기름을 이렇게 박으면은 뽑아 올렸다고요. 근데 지금은 그것도 일부 있지만 그거는 상당히 많은 것들이 미국에서는 뽑아 나갔고 그 중간중간에 이파남이라 해가지고 그 암석 그 사이에 물을 집어넣어가 뽑는 거죠. 이걸 누가 했는가 하면은 조지 미첼이라고 이분이 이것을 처음 기술을 해가지고 지금 이제 상당히 기술이 향상돼가지고 2014년도부터가 이것이 됐어요. 이것 때문에 미국에서 어마어마한 지금 에너지 자립도가 높아진 거죠. 근데 이것을 뭐 했느냐? 지난 바이든 정부에서는 규제를 한 거예요. 앞으로 이게 이산화탄소가 문제가 되니까 규제를 한 거예요. 미국은 지금 현재 곳곳에 이 셰일 가스와 오일이 들어있어요. 왜냐하면 미국이란 땅이 말이에요. 한때 이게 다 바다였어요. 이쪽이 다 바다였어요. 과거에 이 지질시대의 바닥이라 가지고, 바다에서 가지고 지금 곳곳에 이 셰일 오일이 들어있는 거지. 들어있는데 이걸 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말이에요. 미국이라는 데가 석유 매장량이 1975년 이때부터 해가지고 줄어들기 시작했어요. 근데 최근에 2013년도, 14년도 셰일 오일이 나오고부터는 이제 매장량이 막 늘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석유 매장량이란 말하고 그 원시 부존량이란 말을 좀 구분해야 되는데 매장량은 뭔가 하면은 판에 서가지고 경제성이 있다고 인정된 양이 매장량이에요. 원시 부존량은 우리가 모르죠. 지구에는 얼마나 있을까 모르는데 원시 부존량은 줄어들고 있어요. 그럼 지금 석유의 매장량은 좀 늘어나고 있어요. 곳곳에 파가지고 다 지금 어디에 석유가 있다, 뭐, 거기에다가 셰일 가스도 나오고 하니까 나오는데 지금 미국의 이 매장량은 이런 식으로 늘어나고 있는 거예요. 놀라운 거는 뭔가 하면 미국에 지금 셰일 오일이요. 세계에서 제일 많다는 거 아니에요. 1등이에요.
이거는 뭔가 타이트 오일이라 해가지고 가스로 안 되고 그냥 그 남아있는 그냥 그 액체로 해서 남아있는 그게 뭔가 하면 타이트 오일이고, 그건 정말 그 다음에 또 한번 가스가 뭐냐, 셰일 가스가 뭔가 하면 한 3등쯤 돼요. 그런데 이게 다 뭔가 하면은 바로 프래킹 기술로 얘가 나온 거예요. 원래 미국에 저거는 옛날처럼 이렇게 유정을 꽂아가지고 파 올리는 거잖아요. 이 양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9번째 되는데, 이 그래프를 우리가 한번 봐야 되는 게, 주목해야 되는 게 뭔가 하면, 이게 우리나라 젊은 사람들이 다 봐야 되는데, 베네수엘라 봐요. 지금 석유 최고로 많은 데가 어딘가 하면은 사우디가 아니에요. 베네수엘라예요. 근데 이 나라, 이거 기름을 국유화하고 사회주의 하는 바람에요. 나라 지금 경제가 완전 개판된 거 아니에요. 아무리 석유가 많으니 많아요. 사회주의라는 게 얼마나, 또 미국이 그냥 이렇게 셰일 말고 천연가스로 들어있는 거는 한 4위 정도가 돼요. 여전히 미국에는 아직도 뭐 자원이 풍부한 거죠. 왜 그러면은 이 에너지부 장관은 프래킹 회사의 회장을 뽑았고, 내무부 장관은 노스다코다 주지사인데 지금까지 이게 열심히 석탄 천연가스 탔던 사람이에요. 사업가 하던 사람인데, 이 왜 미국에서 에너지부 장관이 중요한가 하면, 미국의 국토의 상당히 많은 부분이 뭐냐면 저거예요. 연방정부 땅이에요. 미국에 여기 보면 곳곳에 석유가 나오는데, 가스가 나오는데 곳곳에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보면은 거의 많은 석유 탐사 지역이 연방정부 소유예요. 그러니까 디파트먼트 오브 인테리어, 내무장관을 이 석유 파는 걸 아주 좋아하는 사람을 임명을 해야 되겠다. 이 사람 이걸 임명한 거예요. 미국에 정말 복받은 게 뭔가 하면 석탄 매장량이 곳곳에 있는 거지. 있는데 1위가 뭐냐? 세계 석탄 매장량이 제일 많은 데가 뭐냐? 미국이. 중국, 러시아가 아니에요. 호주도 아니에요. 우리는 그냥 호주가 석탄 많다 그러는데 호주가 아니에요. 미국에 봐요, 지금. 엄청난 석탄이 있는 거. 이거 뭔가 하면 석탄 패고 석유 패는데 그 많은 것들이 뭔가 하면 연방정부 소유의 땅에 들어있으니까 내무장관을 아주 뭐 이걸 좋아하는 사람을 갖다 지금 넣어놨네. 미국의 국토를 한번 봐야 되는데요. 미국의 이 많은 땅을 있잖아요. 연방정부로 시키는 거예요. 이게 누가 했느냐? 바로 이 테디 루즈벨트 대통령, 데오도르 루즈벨트 대통령. 이 서부 개척 시대에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많은 땅들이 말이에요. 개인이나 아니면 주에서 소유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때 이제 서부 개척 시대 때 여러 땅들을 이제 개척을 하면서 그 당시에 뭐냐? 광산업자들, 목장업자들, 농장업자들이 엄청나게 반대했는데 이 루즈벨트 대통령 이 사람이 있잖아요. 다 연방정부 소유를 한 거예요. 왜 이 사람이 이걸 했는가 하면은 존 미어라는 이 사람이요. 미국에서 1800년대 말에 그 19세기 후반에 자연보호론자였어요. 자연을 우리가 보호해야 된다는 이론을 처음 내세우면서 이 두 분이 같이 연방정부로 다 소유를 해가지고 했는데, 근데 이게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시에라 클럽이라고 미국에서 유명한 환경단체가 있어요. 근데 얘들도 지금 맛이 갔죠. 얘들도 완전히 이게 뭐 좌파화 돼가지고 완전 이상하게 됐는데, 테디 루즈벨트 대통령이 상당히 그 중요하게 우리가 봐야 될 게 뭔가 하면은 이분이 환경 대통령으로 알려져 있어요. 그리고 또 미국의 왜 그 유명한 대통령 4명의 상 있잖아요. 그 상 중에, 그 중에 하나 이분이 20세기에 유일하게 이분이 들어있고, 이분이 미국을 처음으로 세계의 프론트 라인에 끌어올린 사람이다. 미국이라는 데가 뭔가 180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일종의 유럽의 변방국가였어요. 오늘날 먹고 있는 그 수돗물에 염소 소독하는 거잖아요. 그것도 이 사람 덕분이에요. 그 당시에 염소 소독을 하려고 하니까 엄청난 반대를 했어요. 왜 반대를 했느냐? 염소라는 게 독극물이거든요. 먹는 물에 독극물을 넣어가지고 이것을 소독을 한다는 것은 뭔가 하면은 이거는 인체에 엄청난 문제가 되기 때문에 막아야 한다. 1908년도에 처음으로 이제 우리가 염소 소독을 했는데, 이 사람이 개인적으로 상당히 불행한 사람이에요. 자기가 첫 번째 부인하고 자기 엄마가 같은 날 죽었어요. 첫 번째 부인은 얘를 놓다가 이 딸을 놓다가 죽었고, 엄마는 장티푸스로 죽었어요. 아래층에서는 엄마가 죽는 걸 보고 위층에 올라가니까 자기 와이프가 죽었다. 불행했던 사람이. 그래가지고 이제, 근데 그때 태어난 애가 얘예요. 앨리스 루즈벨트래요. 근데 이분이 또 1905년에 우리나라에 왔다는 거 아니야. 대한제국에 와가지고 이 사람 때문에 우리나라의 그 양공주란 말의 의원이 여기에 생겼다는 거 아니에요.
이 얘가 좀 개망나이처럼 말이에요. 묘지에 가서도 뭐 비석 위에 막 앉고 이랬단 말이에요. 왕궁 같은 데 가가지고 막. 그러니까 쟤는 누구냐? 서양에서 온 공주다. 이런 말도 나와요. 얘가 대통령을 할 수도 있고, 얘 아빠도 할 수가 있지만은, 둘 다 하는데 못하겠다. 뭐 이런 말 나와요. 그만큼 얘가 좀 개망나이였다는 거지. 근데 이분이 지금 거의 땅의 3분의 1은 연방정부 땅이 됐어요. 또 하나는 뭐냐? 리젤딜이라는 이런 사람이에요. 전직 하원의자. 이 사람도 뭔가 하면은, 이 리젤딜이라는 이 사람이 뭔가 하면 저거예요. 뉴욕의 하원의원 출신인데, 이 사람이 에너지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그걸 했던 사람이고, 또 이 사람이 뭔가 하면 뉴욕의 공화당 후보로 지사 나가가 떨어졌죠.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이번에 환경부 장관으로 이제 임명됐는데, 앞으로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 환경부가 원래 뭔가 하면은 뭔가 개발을 규제하는 기관인데 친절하게 지원할 기관으로 될 것이다.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삼두정치, 열정적인 화석연료 추진자, 이 세 사람, 내무부, 환경부, 그 다음에 이 에너지부로 되는 트라이엠베리에이트, 삼두정치가 미국의 이 화석연료 생산을 할 건데, 앞으로 이제 4년 동안 바이든 행정부가 해온 개발 제한을 뒤집고 글로벌 기후변화의 재생에너지 체제에 심각한 타격을 줄 것이다. 그런데 한 가지 우리나라 국민들이 꼭 봐야 될 이 그래프가 하나 있어요. 제가 일부러 만들었는데, 지난 트럼프 1기 때 말이에요. 4년 동안 파리 협약을 탈퇴했어요. 그때 지구의 이산화탄소 증가는요, 406에서 416, 딱 10ppm 증가했어요. 바이든 때 5만 돈 써가면서 난리를 쳤는데 똑같이 10ppm 증가했어요. 아무것도 아니다는 거예요. 헛짓한 거지. 돈 쓰고 뭐 각종 어마어마하게 그 IRA 거기에 돈 쓰고 했는데, 지금 지구는 누가 미국 대통령이 모른다는 거 아니에요. 이번에도 앞으로 4년 뒤에 말입니다. 똑같이 바이든만큼 증가할 거예요. 지구에 지금 바보짓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현재 우리가.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마지막 한두 개 할게요. 지난 11월 달에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돼 가지고 이 세 명을 임명할 때 컵29이라 해가지고 아제르바이잔 바쿠에서요, UN 기후협약, 그 기후당사국 총회가 열렸어요. 근데 나는 몰랐는데, 당사국 총회를 어디서 여느냐, 개최하느냐, 그것도 뭔가 하면은 UN 상임이사국의 허가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원래는 이게 아제르바이잔에서 할 게 아니고 유럽에서 하게 돼 있었는데, 러시아가 반대를 해가지고요. 러시아가 여기 가서 하라고 반대를 해가지고 결국은 비토를 놔가지고 여기 가서 한 거죠. 근데 재밌는 거는 뭐냐. 이 대통령이 이 개막식 연설을 하면서 오일과 개선은 신의 준 선물이다. 지금 그 오일 개선 안 쓰자고 하는 회의를 가지고 자기들이 지금 산유국이니까, 이때 컵29에서 뭐 했냐면요, 연간 3천억 불을 걷어가지고 그 저개발 개방도상국에다 주자. 걔들이 선진국에서 유발한 이 기후변화 때문에 피해국이니까 주자라고 협약을 했어요. 분담금이 얼마나 황당한가 하면은요, 이게 이제 페어쉐어라 해가지고 공정분담금이라고 유엔에서 협의한 거예요. 만들어낸 거예요. 만들어낸 게 뭔가 하면은, 지금 천억 불 해가지고 하면은, 거기는 530억 불을 미국이 내게 됐어요. 미국. 그 다음에 이제 뭐 독일 뭐 나가잖아요. 근데 만약에 이게 이번에 지금 협의한 게 3천억 불이거든요. 얼마 되느냐. 미국이요, 연에 1,590억 불을 내게 돼 있는 거죠. 그러면 223조 원이 우리 돈으로 하면은, 지금 우리나라의 미군 주둔 방위비가 1조 5천억이에요. 이거 적듣고 지금 트럼프가 10조 내라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미국에서 이거를 223조를 매년 내겠어요? 독일, 일본 딱 나왔는데 봐요. 이번에 우리나라는 정말 언론들이 나빠요. 우리나라에 이번에 컵29에 모든 나라가 대표단을 다 보냈다. 거짓말이에요. 르몽드지에 남는 거예요. 미국, 중국, 인도, 캐나다, 일본은 대표단 안 보냈어요. 프랑스, 독일도 안 보냈어요. 보낸 나라가 누가 했느냐? 영국의 노동당 그 총리된 사람이, 수상된 사람이잖아요. 완전히 영국이 지금 세계에서 전기요금 제일 비싼 데가 영국이에요. 영국이 지금 석탄이 지금 남아나는데, 거기에 지금 이 잘못된 이 기후 정책 때문에 지금 걔네들 풍력 발전하고 말이에요. 그 바람에 지금 제일 비쌌네요. 아직도 근데 이 친구는 정신 못 차리고
영국도 이번에 돈 내면 제법 내잖아요. UK. 일본 다음으로 내는데.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에 파리 기후변화 협약 운명이 어떻게 됐냐. 밀레이는 저거 했어요. 자기 회의 중간에 대표단 철수시켰어요. 철수시키고 지금 밀레이 지금 고려하고 있다는 탈퇴. 인도네시아 봐요. 미국 빠졌는데 내가 왜 거기 있나. 빠져나가고 있고. 마지막에 이 칼럼을 있잖아요. 이게 제랄드 베이크가 쓰는 칼럼이 이렇게 돼 있어요. 마지막 결론이 이렇게 돼 있어요. 미국이 주도권이 커지는데 미국이 지금 뭔가 하면 화석 연료를 써가지고 전 세계의 경제력을 지금 가고 있는데 유럽인들은 얼마나 더 오래 경제 성장을 저해하고 전 세계 배출량을 소폭 감소시키잖아요. 소폭 감소시키는 규제로 경제적 자살을 하고 싶을까? 유럽도 간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 그래프를 이걸 한번 봐야 돼요. 그동안에 이 미국의 이 바이든 정부 여기서 돈 세탁을 주로 어디서 했느냐? AID에서 하고 DOD가 뭔가 국방부예요. 무기 사는데 돈 세탁을 하고 또 하나가 뭔가 하면은 기후변화, 클라이밋 체인지 헉스라고 그래요. 기후변화 사기에 썼다. 지금 파리 기후변화 협약이요. 10년이에요, 10년. 2015년에 협약이 채택돼 가지고 지금 딱 10년 지났는데 10년 지나고 나서 House of Cards ready for toppling 이게 뭔가 하면은 무너질 준비가 됐다. 이 파리 기후변화 협약은 결국은 이게 과학적으로도 문제가 있고 중국이 지금 이산화탄소 제일 많이 배출하거든요. 근데 중국은 제외. 중국은 돈 내는데 포함 안 돼요. 우리나라도 포함 안 됐어요. 왜? 이까지 다 하려고 그러면 내가 시간이 걸리가 했는데 92년도에 이 파리 UN 기후변화 협약을 체결할 때 그때 디벨로핑 컨트롤로 분류가 돼가지고 그때가 지금 몇 년도예요? 30년이 됐는데 제가 이걸로 강의를 마치고 더 자세한 거 제 여기에 들어오면은 이런 분야에 열심히 근데 뭐 구독률이 안 좋아가지고 올리고 싶어도 별로 안 올리고 그래요. 많이 보면은 제가 많이 올릴 건데 예, 이걸로 제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